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봄철이라 여행들 많이 하시죠? 요즘엔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전라남도 청산도를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는 자동차를 안 타고 걷는다고 하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느리게 살자, 여유를 가지고 살자, 이런 문화운동이 있죠. 그만큼 그동안 우리가 빠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운동도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빨리.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여유가 없고 급한 성격이라고들 하죠. 그런가 하면 바로 그런 성격 때문에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도 가능했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빨리빨리의 원조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비롯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68년 12월) 서울 수원 간 고속도로 개통식이 열린 다음 날, 고속도로 건설조사단 윤영호 대령이 허필은 기술 반장을 찾았다. 시일이 촉박해? 예, 반장님. 공사 전반적으로 시간 없는 거야 누구나 아는 거고. 연말까지 오산 개통이 어렵다는 거야? 열흘 남았습니다. 오산 인터체인지 공사는 현재 50%밖에 진행이 안 돼 있고요. 어렵습니다. 어제 수원 개통식에서 장관님께서 이미 가깝게 보고 드린 사항 아닌가? 장관님께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한 번만 물어보셨어도. 참 어쩐다. 반장님께서 장관님하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는 게. 상의해 보나 마나지. 이제 와서 다시 알아보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고를 하나? 그건 또 그렇군요. 시간에 쫓기는 것도 쫓기는 거였지만 엄동설한 12월 말이었다. 지면 공사를 마치고 그 위로 아스팔트를 깔아야 했지만 하얗게 서리발까지 오른 곳에 포장 공사를 할 수는 없었다. 정 사장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위에서 불호령입니다. 아이고 참나 이거요. 아니 장관님께서는 대체 어쩌자고 그냥 연말까지 개통을 한다고 보고를 들으셨나 그래? 응? 땅 놓기만 기다리다가는 붐입니다.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유 정말 나도 정말 이게 답답합니다. 예? 가만히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일조 저쪽으로! 2조는 이쪽! 3조는 5시 방향! 자! 도로라기 신호를 보내면 1조부터 5조까지 순서대로 기름을 붓는 거야! 알겠지? 예! 무슨 생각에선지 공병부대 병사들과 인부들은 공사 현장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 여파 심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땅이 정말 녹아야 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우선 해보죠. 자! 모두 피해라! 불을 붙이겠다! 노면에 기름을 뿌려 언 땅을 녹여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기름불은 겉에서만 탈 뿐 땅 속까지 녹여주진 못했다. 정 사장님, 어쩌죠? 아휴, 정말 이거 큰일이네. 응? 심대, 앞으로 며칠 남았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참, 정말.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면 그 지푸레기라도 있어야 하는 건데, 그냥. 옳거니, 지푸레기다! 지푸라기요? 예. 이번에는 화전민 작전으로 갑시다. 화전민 작전은 뭡니까?
정 사장님, 이렇게 해서 될까요?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 말이에요. 산에다가 불을 놔가지고 그냥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볏짚을 쭉 깔아놓고 불을 질러봅시다. 응? 기름 태우는 것보다는 효과가 훨씬 있을 겁니다. 예, 은근히 타니까 땅속까지 녹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죠. 자, 저 거기부터 불을 질러. 그 역시 헛수고였다. 생각 끝에 대형 버너 수십 개를 트럭 공무니에 매단 뒤 끌고 다녀보기도 했다. 그러나 땅은 공사를 할 만큼 녹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냥 포장을 하기로 했다. 시간에 쫓긴 나머지 명백한 부실 공사를 하고 말았다. 당시 상공부 장관 김정염의 회고는 이랬다. 각하, 정치권이나 경제계에서는 지나친 과욕이라고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사실인 걸 어떡하나. 어느 정도 경제 여건이 갖춰졌을 때 더 좋은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법이긴 하나. 나 우선 재정 형편에 맞춰가면 돼. 재정 형편에 맞추다 보면 부실 공사가 됩니다. 완공하고 나서 보수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굽히지 않았다. 선 개통 후 보완 원칙만 내세웠다. 없는 살림이 처음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어. 우선 개통시켜놓고 이용하면서 통행료 수입도 있고 하니까 차차 보완해 나가면 되지. 그렇게 보완해 나가다 보면은 도로의 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될 거야. 선개통 후 보완이란 원칙 아래 서둘러 완공한 경부고속도로는 후에 땜질 공사로 몸살을 앓았다. 1990년 말까지 경부고속도로 보수비는 약 1,527억 원으로 건설비의 4배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 누더기 고속도로란 별명도 이 때문에 얻어졌다. 하지만 당시 가난한 나라 살림에 허술하나마 고속도로를 만든 덕분에 경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반론은 설득력을 가진다. 처음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건설하려 했다면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12년의 세월은 소요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실 공사는 필요악이었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 얘기다. 경부고속도로가 듣는 말 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계 최단기간에 만든 최저가의 고속도로지만 최단기간에 누더기가 된 고속도로다. 그땐 필요악이었었다고 해도 이 빨리빨리 병, 이거 이제 치료할 때도 됐습니다. 빨리빨리 병이 길다 보면 대충 병까지 옵니다. 합병증이죠. 그 증거가 삼풍백화점 붕괴니 성수대교 붕괴니 세계 최고의 교통사고율이니 이런 것들 아닙니까? 지금은 언 땅에 아스팔트를 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은 아니니까 이제는 좀 고쳐져야죠. 서독의 아우토반은 콘크리트였다.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지금 저쪽에서 고속도로 연장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 노면에는 뭘 깔고 있어? 예, 시멘트를 깔고 있습니다, 각하. 시멘트라. 맨 아랫부분 기초공사에는 질이 좋지 않은 시멘트를 깊이 50cm로 깔고 그 위에 좋은 콘크리트를 20cm로 깔아서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 콘크리트 두께가 거의 1m가 된다는 건데. 그 정도는 해야 노반이 침하되지 않아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는 왜 아스팔트 포장이었을까? 오원철 당시 상공부 기획관리실장의 기록. 추측하기로는 우선 노반이 안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 건설해놓고 보수하며 쓰자는 결심으로 느껴졌다. 군 사령관답게 적지를 점령해놓고 뒤처리는 나중에 하자는 식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노반 사고는 거의 없었다. 예정대로 보수만 해서 써가며 차차 보강도 해나갔다.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난 후 만일 노반이 침하되었다면 보수하는데 큰 고생을 했을 것이다. 아스팔트 대신 콘크리트 포장이 논의되기 시작한 건 1980년대부터였다. 1981년 10월에 착공된 88고속도로가 그 첫 공사였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초기 공정인 서울 수원 그리고 오산 간에서 최대의 장애는 계절이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공사는 서둘러야 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현대건설 정주영 사장은 악전고투하고 있었다. 정 사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예, 사장님은 차량 정비 공장 가셨습니다. 정 사장님 찝차를 보니까 밥그릇이 있던데 그건 뭐요? 이게 밥그릇이 아니고 죽그릇이라 예. 죽그릇이요? 아니, 무슨 죽? 마 속이 불편하다고 죽을 잡수는데 좀 전에 출근하시면서도 죽 드신 기라 예. 아이고, 윤 대령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예. 방금 들어보니까 죽을 드실 정도로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아니, 부지런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오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지런하기로는 이병철 씨 못 따라가죠, 내가. 삼성 이병철 사장 말입니까? 네, 그렇지. 여자 이병철 사장은 말이에요. 그냥 잠잘 때도 그냥 옆방에다가 운전기사를 재운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고 그냥 필요하면은 새벽 2시고 3시고 그냥 운전사를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 가자! 이 소리로 그냥 그날 일과를 시작한다고 그러더라. 그쪽에다가 비하면 난 그냥 아주 게으름뱅이죠 뭐. 그런데 사장님 예. 예산이 너무 빡빡해서 손해나 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손해를 보면은 윤 대령이 도와주시게? 육군 공병 대령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사업은 이문을 보고 하는 건데, 아이고, 이거는 남는 게 없어요. 아니, 그래서 어쩌죠? 뭐 어쩌겠냐, 뭐. 그래도 걱정 안 합니다, 내가. 왜냐하면, 일테면 서울에서 오산까지는 산도 좀 있고, 험한 고개도 있어가지고, 경험을 많이 쌓았다, 이 말이지. 응? 그러니까, 그 밑으로다가 천안까지는 평탄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경비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문을 보는 거지요. 그런 셈법이 있었군요. 아마 천안 밑으로다가 공사를 따는 회사들은 손해 좀 볼 겁니다. 그쪽이 난공사 구간이 아주 많잖아요. 사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얼마 이문도 못 볼 걸 처음부터 아셨을 텐데 왜 하셨습니까? 아니 각각께서 하라고 그러시는데 도리가 있나? 응? 그렇지 않아도 한간에는 우리 현대건설이 정부하고 무슨 유착이 있지 않느냐들 그러는데 정부에서 수의 계약으로다가 참가하라고 했을 때 뭘 했는지 알아요? 이만한 돈밖에 없으니까 이 돈으로다가 완공할 자신이 있는 사람만 덤벼라 이랬어요. 적자가 날 걸 아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알았지. 그러나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처음으로 참여했다는 경험 그리고 기술 축적 이런 걸 보고 한 거지. 돈을 보고 한 거야 이게. 정주영 사장의 현대건설은 옳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후에 경부고속도로 공사의 경험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건설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중동건설에 붐을 일으킨
주인공이 됐으니 말입니다.